안녕하세요. 공인중개TV 송 교수입니다. 오늘은 노노 소개 리더십 7번째 시간으로 높은 인격과 훌륭한 인성은 최고의 리더십이다 라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을 경영하는 경영자들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이 구성원들과 고객들에게 평가를 받고 또한 경영의 정책 결정에도 항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의 중량감 있고 안정된 행동은 남들의 신뢰를 얻어 좋은 기회를 불러오지만 그렇지 않으면 많은 기회를 잃게 된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경영자가 조직에서 카리스마를 충분히 발휘하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어 팀워크가 더 강화되고 조직도 더욱 발전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맹자는 일찍이 바른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도와주는 이가 많게 되고 가야 할 길을 벗어난 자에게는 도와주는 사람이 적다. 그러면서 도와주는 사람이 극히 많으면 천하를 얻게 되고 모든 사람이 그를 따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른 길이라 함은 우리가 일상적인 말과 행동이 도리를 거스르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논어에서 이와 관련된 구절 몇 구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어 자로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공자가 이야기하기를 군자 태이 불교요 소인 교이 불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군자 태이 불교라는 말은 군자는 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의지가 강해지고 또 용감해져서 항상 그 자세는 태연자약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교만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소인은 교만하지만은 태연하지 못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영자들은 그렇습니다. 이러한 강인한 정신, 이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좌절과 실패도 오히려 그것이 성공을 위한 하나의 자양분으로 우리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나 오만함은 절대 우리가 건물이고 우리가 이러한 자세를 견지하는 경영자만이 올바른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논어 위정편에 나오는 말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자가 이야기하기를 유야 해여지지호라. 여기서 유야라는 것은 공자 제자 중에 자로라는 분을 이제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자로에게 회여지지호 너희에게 안다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지지위 지지요 부지위 부지라 시지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여기서 지지위 지지라는 것은 어떤 것을 알면 안다고 하고 또 부지위 부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솔직하게 시인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지야 모르는 것을 배우는 것이 진실한 알에 이르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솔직하고 또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실제 우리가 기업이나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은 우리가 새로운 분야를 진출하든지 또는 신기술의 개발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모르는 것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적응하느냐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솔직히 시인하고 변화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영하는 기업들 가운데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불법을 한다든지 또는 탈법을 한다든지 또는 회계에서 회계 부정이나 또는 분식회계 등을 통해서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는 그런 조직들도 들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조직들은 그 스스로도 패망할 뿐더러 그 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경영자도 결국은 어떠한 법적 책임이 결국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경영자들은 솔직하게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성실하게 한다면 반드시 성공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 이제 논어 옥야편에 나오는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지자 요수요 인자 요산이라 그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자 요수요 인자 요산이라, 그래서 지자 동하고 인자 정하니 결국은 지자 락하고 인자 수한다, 이렇게 논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자 요수란 것은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물을 좋아한다, 그런 이야기죠. 왜냐하면은 물은 우리에게 상당히 많은 좋은 것을 많이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의 좋은 점을 빨리 배워야 되겠죠. 그만큼 물은 또 변화가 굉장히 빠릅니다. 어떤 환경에도 잘 적응하지요. 그래서 도덕경에는 소위 물에 대한 상선약수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선은 물과 같이 사는 것이다, 이런 이제 구절이 있지요. 거기 보면은 이제 이 물의 이점이 무엇이냐,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수선리만,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고, 또 물이 부쟁, 물은 물끼리 절대 다투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물은 물끼리 같이 잘 동화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처중인지소, 물은 항상 인간들이 싫어하는 곳에, 저 어두운 곳이라든지 싫어하는 곳에 있지만은 그러나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가 필요할 때 물은 나타나 주는 거죠. 그래서 물의 어떤 겸손, 배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물을 좋아한다. 그래서 지자 요수라는 말을 쓰죠. 그 다음에 이제 인자 요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자스러운 사람, 즉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 그런 이야기죠. 왜냐하면 산은 1년 사시사철 많이 변합니다. 봄과 또 여름이 되면은 많은 숲이 무성해지고, 또 가을이 되면 낙엽으로 붉게 물들었다가 겨울이 되면 전부 또 떨어져서 산이 전부 뭐랄까요, 그냥 황량한 산으로 변하지만은 다시 또 봄이 오면은 파릇파릇 나무에서 어떤 삭을 키우고 또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산은 항상 어떤 세상이 바뀌더라도 산은 변하지 않는다. 즉 항상 산은 그 자리에 있다. 그래서 인자스러운 사람의 마음은 항상 그렇게 변하지 않고 늘 일정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인자스러운 사람은 산을 좋아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 지자동하고 또 인자정한다는 말은,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동적이다, 즉 변화에 굉장히 빠르게 적응을 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인자정하다는 말은 인자스러운 사람은 항상 정적이며, 왜냐하면 항상 그 마음이 일관되고 흔들림 없이 평온하기 때문에 인자정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자락하고 또 인자수한다는 말은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인생을 즐긴다, 즉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하기 때문에 인생을 즐기게 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인자수한다는 말은 인자스러운 사람은
그 마음이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오래오래 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들은 이러한 소위 요산 요수, 즉 산을 좋아하게 되고 물을 좋아하게 되면 이러한 지혜로운 사람과 또 인자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시간이 많이 난다면은 또 시간이 없더라도 항상 우리가 산과 물을 가까이 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산과 물로부터 우리가 인생을 배우는 그런 자세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자세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춘추 전국시대에 유명한 사람인 범녀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범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범녀가 돌아가신 지 25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중국 사람들에게는 가장 존경받는 상인으로 우리가 추앙을 받고 있는 사람의 바로 범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 사람들은 그동안에 이 범녀가 살아서 상인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했더냐, 그것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소위 이제 상인 중에 성인이다, 이렇게 상승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존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범녀라는 사람은 일찍이 총명해 가지고 이제 기곡자라는 그 선생 밑에서 여러 가지 이제 도법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천문, 지리, 군사 등등 많은 것을 나라를 경영하는 그런 학문들을 많이 배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웃 나라인 그 월나라로 가서 그 당시 월나라 왕 구천을 도와서 이제 나라의 경영에 참여해 있다가 그 당시에 이제 오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월나라가 그 당시에 이제 약소국이었으니까 오나라가 이제 월나라를 전쟁에서 이기고 그 당시에 왕인 월나라 왕 구천을 이제 포로로 잡아갔다가 한 3년 정도 있다가 이 범녀의 어떤 지략으로 인해서 다시 이제 월나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20년 동안을 이제 치국을 하게 되는 거죠. 즉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때 10년 양생, 10년 교육, 즉 10년 동안 자기들 많이 놓고 그 다음에 또 10년 동안 그들을 열심히 교육을 시켜서 부국 강병의 길로 이제 나라를 만들어서 결국 20년 뒤에 이 월나라가 이제 오나라를 침략을 해서 결국은 오나라가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와신상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목적을 이루고 난 뒤에 이제 이 범녀는 구천에게 이제 구천이 그 당시에 범녀에게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이제 그동안 공도 컸으니까 제후로서 대접을 해주겠다라고 제의를 했지만은 구천은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판단하건대 이 구천이라는 사람은 그 평소에 자기가 그 인간성의 됨됨이를 알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새를 잡고 나면 활을 거두고 또 토끼를 잡은 후에는 개를 삼는다. 즉 토사구팽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구천이라는 왕은 우리가 환난은 같이해도, 즉 어려움은 같이해도 안락은 함께 할 수 없다. 즉 우리가 평화스러운 시대에는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그 북쪽인 나라 제나라로 이제 멀리 이제 피해가는 거죠. 결국은 이제 피해가는데, 결국 그 사람은 뭐냐면은 거기 월나라에 오래 있으면 분명히 구천 왕으로부터 자기가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미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피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나라에 가서 이제 소위 이제 이름을 차이피라는 이름으로 이제 개명을 하고 몰래 이제 그 신분을 속인 거죠. 속이면서 거기에서 이제 생산하고, 즉 농사와 교역에만 이제 몰두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이제 사업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나라 왕인 그 평공과 그 다음에 평공의 밑에서 대부를 하고 있던 소위 이제 자공이라는 부류, 즉 공자제자 중인 자공으로부터 오히려 제나라로 와가지고 이제 어떤 좀 정치에 참여해서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받았지만은 다시
이제 거절을 하고 자기 있는 재산을 전부 처분해서 종들에게 다 나눠주고 자기들은 가족을 데리고 이웃 송나라 도읍에 다시 이제 정착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자식들과 이제 상업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양반은 이제 그때부터 천하의 부를 다 움켜쥐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분은 벌써 한 나라를 정치를 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국제 정세라든지 또 나라의 경영 방법이라든지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자기 어떤 상업에 접목을 시킨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한 부를 쌓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제 그걸 단순한 부만 쌓은 게 아니고 그 재산을 전부 주위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이분이 이렇게 나름대로 무엇은 어떤 나름대로 장사를 하면서도 하나의 굉장한 뭐랄까요? 자식들에게 이제 가훈을 남겼죠. 거기 보면 자식들에게 가장 앞으로 살면서 중요한 일은 바로 덕을 세우는 것이고, 또 그 다음이 공을 세우는 것이고, 그 다음 말을 세우는 것이다. 즉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덕을 세워서 뭐든지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것이 오래되어도 썩지 않고 없어지지 않으며 후세의 길이 남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름대로 장사에 대한 나름대로 자기 기준을 정해서 자식들에게 강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장사에 있어서도 항상 덕을 세워야 하는데, 이것은 가난하고 또 고통받는 사람들을 생각하여 무엇보다도 인을 중요시 생각하고, 그러나 또 한편 장사이기 때문에 이익도 절대 소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식들에게 가훈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상업을 할 때는 두 가지 원칙이 있었는데, 하나는 반드시 어떤 장사든 간에 일할의 이익만 남겨라. 물론 매점매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고 반드시 일할의 이익만 남겨라. 그리고 또 변화가 일어나면은 반드시 그에 따라 빨리 순응을 해라. 이렇게 변화에 대한 자세도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춘추 전국시대가 되다 보니까 각국의 상황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잘 처리해야 된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사업을 함에 있어도 나름대로 지략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소위 삼모 삼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삼모라는 것은 인모, 물모, 사모, 즉 사람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계략, 또 물건에 대한 계략, 또 사업에 대한 계략, 이런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삼모라고 하고, 또 삼략이라는 것은 활약, 가략, 실약, 즉 화폐에 대한 어떤 문제라든지, 또 시중에 어떤 여러 가지 물건 가격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책략을 잘 세워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러한 계략을 세워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했던 겁니다. 삼모, 삼략 중에서 특히 인모를 강조를 했는데요. 인모란 것은 이제 사람에 대한 어떤 관리죠.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됨됨이를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면서, 군자는 재물로 인해 기뻐하지 않고 자신의 일로 인해 슬퍼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은 강인함, 부드러움, 그리고 정직함이 항상 갖추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평범할 때 숭고함이 드러나고 역경이 닥칠 때 뛰어난 인물이 만들어지며, 가난한 집에 효자가 나오고 어지러운 나라에 충신이 나타난다. 이렇게 우리가 인자스러운 사람, 즉 덕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월이 흘러도 그곳에 많은 추앙을 받게 되는 것이고, 즉 인자요산, 즉 인자스러운 사람은 산처럼 우리가 항상 그대로 오래오래 갈 수 있는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가 그 변화에 빠르게 인생을 즐겁게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면서, 지자 요수요 인자 요산이라는 이 구절을 명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만, 이제 며칠 있으면은 우리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금년 추석은 뭔가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생각은 항상 밝은 미래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또 살아간다면은 새로운 내일 설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끝까지 시청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